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당 대표직을 제안했지만 박 전 대표가 거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친박 측은 청와대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AI가 토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내 모든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 정부의 동물성 사료 금지 완화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오역 파문에 대해 전면 재협상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KDI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보다 낮춘 4.8%로 예측했습니다. 경기 부양보다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하는 법회와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와 천둥, 번개, 강한 돌풍이 예상됩니다.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인데 내륙과 산간 지방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부가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며 외국인 학교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자 외국인 학교에 사람들이 몰리고 영주권 장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유층을 위한 귀족 학교로 변질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alk, play, love.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틀 전 박근혜 전 대표에게 당대표를 제의했지만 박 전 대표가 거부했다고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의 이틀 전 설명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첫 소식은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틀 전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에게 당의 구심점이 돼달라. 그러면 친박 인사들의 복당 문제를 포함해 여러 문제를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을 전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아달라고 꼭 집어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이미 당대표를 안 맡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맡을 수 있겠느냐면서 거절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회동 직후 박 전 대표가 한 얘기와는 전혀 다른 대목입니다.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회동 이틀이나 지난 시점에서 두 사람 간의 오간 얘기를 공개할지 말지를 놓고 오늘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표가 분명히 오갔던 얘기까지 없었다고 왜곡하는 데 대해 내부적으로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라면서 이 대통령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회동을 앞두고 준비가 없었다, 선물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반박했습니다. 친박 복당 문제만 해도 여러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까지 한 건 고리를 풀어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표에게 할 만큼 했다는 얘기입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박 전 대표의 측근들은 뒤통수를 쳤다고 펄쩍 뛰고 있습니다. 이틀 지나서 나온 청와대 브리핑의 의도를 놓고 여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장준성 기자입니다. 호주를 방문 중인 박근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직을 제의했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아직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측근들이 전했습니다. 측근들은 그러나 박 전 대표가 출국하자마자 청와대가 경우에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핵심 측근은 박 전 대표가 출국하자마자 청와대가 비공개 대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흘린 건 정말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측근은 당원이 선출하는 당대표직을 대통령이 제의한다는 것 자체가 진정성 없는 말이라며 박 전 대표를 거짓말쟁이로 무는 듯한 청와대 발표는 애초부터 화합 의지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의 구심점이 되어달라는 얘기와 당 대표를 맡아달라는 얘기가 같이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박 전 대표 측은 알아서 회동 결과를 설명하라고 해놓고선 회동 결과가 국민을 실망시키자 청와대가 뒤늦게 박 전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장준성입니다. 청와대 수석회의는 오늘 2시간 넘게 격론 끝에 브리핑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표와 가장 나쁜 경우의 수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신 기자입니다. 청와대 발표가 나오자 한나라당 내에선 두 사람의 관계 악화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박 전 대표 측은 청와대가 비공개 대화를 뒤늦게 공개한 것 자체가 판을 깨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고,
주류 측은 박 전 대표가 거짓 브리핑을 한 게 드러났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양측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복당 문제도 더욱 꼬일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자신의 임기인 7월 전당대회까지는 복당 논의를 유보하겠다고 했던 강재섭 대표는 입장을 바꿀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어쨌든 당에다 권고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공모 받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요. 내가 생각하는 원칙이 있으니까. 당 지도부 가운데 복당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일괄복당에는 부정적입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복당 논의는 해야 하지만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까지 받을 순 없다고 일괄복당에 선을 그었습니다. 소장파 원희룡 의원은 아예 박 전 대표의 일괄복당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기소를 앞두고 있는데 무조건 일관을 복당하라는 것은요, 정당 정치에 대한 부정이고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결국 박 전 대표가 시한으로 제시한 이달 말까지 어느 한쪽의 양보 같은 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없는 한 분당이나 탈당 같은 파국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주 걱정입니다. 전국으로 퍼지는데 한 달 열흘 걸렸고 피해도 사상 최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철저하고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토착화 장기화 우려입니다. 보도에 김종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전국 김제에서 처음 신고된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초창기만 해도 주로 전북 일대에서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울산에서 발생하더니 순식간에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AI 양성으로 판명된 케이스는 38건, 10개 시군에서 19건이 발생했던 2003년과 5개 시군에서 7건이 발생했던 2006년의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살처분된 닭과 오리도 700만 마리가 넘어 경제적 손실은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축산 농가와 재래시장을 드나드는 중간 상인에 대한 방역이 늦어지면서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초기에는 방역기관의 안일함과 넉장 대응 등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 방역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겨울철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던 AI가 초여름에 접어든 지금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AI가 연중 발생하는 토착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AI는 우리나라 인근 국가에서 연중 발생하고 있는 위험한 질병인 점을 감안해서 조기 검색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고강도 방역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경입니다. 서울 송파에서 추가로 발견되면서 서울시 전역에서 살처분이 있었습니다. 식용이건 관상용이건 모두 처분하는 건 처음 있는 특단의 조치입니다. 신지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닭들이 자루에 담긴 채 구덩이로 던져집니다. 그 위로 소독약을 뿌리고 석회를 섞은 흙으로 구덩이를 메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서울에서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모두 15,000여 마리.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된 송파구의 닭과 오리 8,000여 마리는 물론이고 나머지 24개 구의 가금류도 함께 살처분됐습니다. 이 바람에 자연관찰용 닭과 꿩을 기르던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자연학습장은 텅 비었고 공원 연못의 오리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기 만약에 오리가 있었다면 왔다가 잠깐 있다가 갔을지도 몰라요. 지금 새 날아다니는 것도 좀 불안하고 사람들이 다 데려갔으니까 병이 안 걸리잖아요. 가까이 가면은 좀 무서워서. 서울시는 또 살아있는 닭이나 오리가 반입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재래시장의 생닭 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상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생닭이란 말을 혼동해 살아있는 닭뿐만 아니라 익히지 않은 닭고기까지 거래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하지 말래요, 여기. 그리고 여기다 내놓으면 새우랑 차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단속 대상은 살아있는 닭이나 불법 도축된 닭고기에만 한정된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서울 살처분의 반 이상이 송파구 비닐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알아봤더니 개발 보상금 노린 무허가 농장이었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송파구청에 물었더니 몰랐고 주택공사 탓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채소를 심어놓은 비닐하우스들 사이로 검정 비닐을 씌운 오리 사육장이 나타납니다. 1년 전부터 이 비닐하우스촌엔 오리와 닭을 키우는 축산 농가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요즘 늘어났지. 그전에는 뭐 별로 없었는데. 이 일대에서 택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땅 주인들이 상가 분양권을 받기 위해 오리와 닭을 들여온 겁니다. 일반적으로 닭의 경우는 200마리 이상, 오리의 경우는 150마리 이상 사육됐을 경우에 상가 혹은 상업용지 5평 이하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권을 드립니다. 3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농장은 구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노려 비닐하우스 내부를 쪼개서 운영하는 편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이곳의 닭과 오리는 대부분 조류 인플루엔자의 주된 오염원으로 추정되는 재래시장을 거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허가인 만큼 방역 대책은 처음부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송파구청은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도 방역 상태에 문제가 없다며 서울시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조사에서 3,000마리라던 닭과 오리는 지난주 재확인 결과 8,000여 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적인 상태의 사육 농가였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히 반입 반출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걸. 서울시는 불법 사육 실태 파악에 소홀했던 송파구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불법 가금류 사육에 대해서도 단속하겠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원입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의 사표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이 전 원장의 사표가 도리에 맞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승혜 기자입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르면 내일쯤 사의를 표명할 거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전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의 경우 재신임을 묻는 게 도리라면서 전윤철 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심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장은 작년 10월 임기 4년의 감사원장에 재선임됐으며 정년도 내년 7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핵심 관계자도 전윤철 원장이 재선임 당시 국회 동의를 요청할 때 2번의 임기를 다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권이 교체되면 사표를 낸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며 사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관계자는 전 원장이 지난 금요일 퇴근할 때까지 전혀 사의 표명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윤철 원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감사원장에 연임됐습니다. MBC 뉴스 정승혜입니다. 쇠고기 협상 파문이 정말 일파만파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번역이 이번 논란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었는데 야권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FTA 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유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사료 조항을 잘못 번역했다는 정부 해명이 나오자 야권 3당은 일제히 부실 협상임이 만천하에 확인된 만큼 당장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 당국자가 오역을 했다니 한심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오역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인 동시에 협상의 주요 내용에 대한 흠결입니다. 야3당은 추가 조치로 우선 내일 이번 협상이 발효되는 걸 막기 위해 농수산식품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부실 협상의 최종 책임자를 가려내겠다며 내일 국회 FTA 청문회에서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쇠고기 협상은 이 지경으로 해놓고 여당이든 대통령이든 국민께 반성하거나 사과하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데 FTA에 A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내용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는 별개의 문제라며 야권의 협조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한미 FTA는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국익을 볼모로 쇠고기 문제에만 올인하는 정치 공세는 즉각 중단돼야만 합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오역 파동에 대해 국민들께 불필요한 오해와 심려를 끼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협상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실무적인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유재광입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정부가 뭘 잘못 해석했는지 또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번 사태의 전말을 이주승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을 지금보다 더 줄일 수 있는 사료 금지 조치를 곧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우병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권고를 한 거고 우리는 그 권고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 요구를 한 겁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이 발표한 사료 금지 조치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는 도축 검사에 통과하지 못해도 뇌 척수 제거와 상관없이 사료로 쓸 수 있겠습니다. 단 광우병이 걸린 소는 제외했습니다. 미국의 사료 조치가 정부 발표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우리 정부는 뒤늦게 영어 원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 보도자료에는 도축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소는 30개월 미만이 아니라면 사료로 사용이 금지된다. 즉 30개월 미만은 사료로 쓸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못못이 아니라면이란 뜻의 unless를 못못일지라도라는 뜻의 even though로 착각해 30개월 미만 소일지라도 사료로 사용이 금지된다고 정반대의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동물 사료 사용을 더 엄격히 해달라고 요구했던 우리 정부. 결국 내용도 모르고 협상을 한 셈입니다.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미국 쇠고기 개방에 따른 검역 보완 대책으로 미국 내 작업장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점검단이 오늘 출국했습니다. 9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은 먼저 미국과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오는 25일까지 미국 내 31개 작업장에 대해 미국과 합의된 위생 작업 조건대로 도축이 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국 쓰촨성에서 오늘 오후 진도 7.8의 강진이 나 수백 명이 묻히면서 희생자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베이징도 3.9로 흔들렸습니다. 베이징 한정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놀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부상자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한국 시각 오늘 오후 3시 28분 쓰촨성 청도시 북서쪽 원천현에서 진도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쓰촨성의 한 학교 건물이 무너지면서 학생 900명이 매몰됐고 현재까지 100여 명이 숨졌다고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진앙지인 원천현은 통신과 교통이 완전히 끊긴 채 고립돼 있어 앞으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상황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하 27km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대륙은 물론 태국 방콕까지 뒤흔들었습니다. 베이징도 진도 3.9의 강도로 2, 3분간 흔들렸고 시민 수만 명이 급히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是觉得头晕，然后我还觉得，但是我明显的感到那个桌子啊什么都整个在这样的晃。 현지의 한국 교민이나 여행객들의 피해 상황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고 청두의 한국 영사관은 안전을 위해 잠시 폐쇄한 상태입니다. 긴급 구조 작업을 지시한 후진타오 주석은 쓰촨성에 군대를 급파했고 원자바오 총리는 사고 수습을 위해 현지로 달려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한정우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4.8%로 내려잡고 반면 물가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보다는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고 처방했습니다. 먼저 김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제시했습니다. 작년 10월 제시했던 5%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환율 상승 덕에 수출이 늘면서 전체 성장률이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내수 경기가 예상보다 더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다 환율급 등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까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초 전망치인 2.8%에서 4.1%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세 확대, 그리고 이로부터 파급되는 내수 위축과 고용 둔화 등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은 어느 정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가 줄어 민간 소비는 4.5%에서 3%로, 설비 투자는 6.2%에서 2.4%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KDI는 경기 부양보다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보다는 감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마저 이렇게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홀로 경기 부양을 고집하는 강만수 경제팀이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서민수 기자입니다. 강만수 경제팀의 정책은 물가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데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고 환율 상승도 용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월급은 올라가지도 않는데 물가는 올라가서 약간 좀 용돈이 줄어드는 게 좋으냐, 직장 잃는 게 좋으냐, 그런 선택의 문제이지.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은 입장이 다릅니다. 아직은 추경을 할 만큼 경기 급락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오히려 성장에만 신경 쓰다 물가를 흔들어 놓으면 경제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제 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할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와 환율 상승도 물가 불안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간 연구소나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단기 부양 정책을 잘못 쓰게 되면은 큰 효용은 보지 못하면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지난주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금리를 동결했고 한나라당은 여전히 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정책의 마지막 버팀목인 국책연구기관마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새 경제팀은 사실상 외톨이가 됐습니다.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전국 사찰에서 불자들은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김연경 기자가 전합니다. 스물여덟 번의 종소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알립니다. 형형색색의 연등인에 걸린 전국 만여 개 사찰에 이른 아침부터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기 부처를 씻겨드리는 관불의식으로 자비와 해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봉축법요식에서 종정 법전 스님은 마음 밖에서 진리를 찾지 말 것을 당부했고,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은 미얀마 희생자들을 위한 공동 묵념을 제안했습니다. 사이클론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미얀마의 수많은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합시다. 이명박 대통령은 봉축 메시지에서 변화와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넘어 널리 화합을 이루는 원흉무의 사상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야 할 대승적 통합과 상생의 정신입니다. 불심을 모아 민족 화합을 이루자는 남북 불교계의 공동 발언문도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낭독됐습니다. 또 연등제와 탑돌이 등 다양한 문화 행사로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퍼지길 축원했습니다. MBC 뉴스 김연경입니다. 도시에서 시골 학교로 가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걸 산촌 유학이라고 부른답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산촌 유학을 감행하면서 가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쉽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정은 기자가 유학 현장을 안내하겠습니다. 소백산 끝자락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산촌 한드미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학교 갈 준비에 나섭니다. 석 달 전 이곳에 올 땐 운동화 끈 하나 묶지 못했던 도시 아이들이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신
행복해. 잘 먹겠습니다.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은 모두 16명. 지난 3월 새학기 시작에 맞춰 도해지에서 왔습니다. 이곳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어 폐교될 위기에 처하자 마을 이장이 기숙사를 마련하고 인터넷을 통해 유학생을 모집한 겁니다. 아이들은 시골길 1.2km를 꼬박 걸어서 학교에 갑니다. 학생이단 말인데 우리는 단수가 아니지요. 복수야. 여러 명이야. 그럴 때는 뭐를 고쳐준다 그랬지? S. 그렇지. 여기 S. 우리 언제 수업은 평범하지만 한 학급 학생 수가 67명으로 30-40명씩 듣는 도시에 비해 집중도가 높습니다. 6학년 경원이가 산촌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나서지도 않고 조용한 성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뭐 얼굴 한번 낼 일, 이름 한번 불릴 일이 없이 하루가 넘어가는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들 따라 아이를 학원으로만 돌리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몰라 산촌 유학을 선택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 갔다 오면 엄마 나 뭐해? 그리고 애들이 놀 때도 엄마 나 뭐하고 놀아?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야 될 거를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은 일단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해방감을 느낍니다. 학원도 학교 끝나고 학원도 안 가고 어쩔 때는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래서. 어쩔 때가 아니야 오늘이야. 어쩔 때가 아니라고 오늘이라고. 그렇군요. 여기에다 난생 처음 자연에서 마음껏 놀아보는 게 즐겁습니다. 잡혔나 보자. 안 잡혔어요? 또 실패야? 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시골 학교를 살리고자 주민들이 한 달에 50여만 원씩을 받고 도시 아이들을 돌봐주는 산촌 유학은 빡빡한 도시 생활에서 아이들을 해방시켜주려는 부모들의 뜻과 맞아떨어져 전국 4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촌 유학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골 아이들은 갑자기 많아진 도시 친구들에 적응해야 하고 유학 온 아이들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도시에 큰 학교에 있던 학생들이라서 한 반에 학생들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만 이렇게 익숙해졌는데 산촌 유학을 먼저 선택한 부모들은 산촌 유학을 대안학교의 대안 정도로 여기지 말고 충분히 생각한 뒤 자녀를 보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며 눈물을 찔끔거리다가도 불장난에 금방 웃음을 되찾는 아이들.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한 아이들의 마음이 자연 속에서 한 뼘씩 자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는 다른 학교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기 유학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 외국인 학교에 갈 수 있는 문호를 넓혔죠. 학비가 무척 비싼데도 학부모들이 몰리는 데다가 해외 영주권 브로커까지 기승을 부립니다. 벌써 걱정스럽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전국에 47개가 있는 외국인 학교.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3년만 외국에서 살다 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외국인 학교 상담업체에는 문의 전화가 평소보다 3-4배 정도 많아졌습니다. 현재 2년 정도이신데 3년 때문에 아예 현지에서 1년 더 있다 오시겠다는 분도 많고요. 2년 전에 3년 다 채우고 들어왔는데 지원 가능하냐. 외국인 학교의 1년 학비는 2,500만 원으로 대학 학비보다 2-3배 많습니다. 이런데도 학부모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유학 비용의 반 정도의 그 가격으로 아이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장점은 아이랑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입학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소문에 다급해진 학부모들을 상대로 일부 상담업체들은 영주권 장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마지막, 내년 되면은 정말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뭐 영주권이라든가 이런 거 없으시면 못 들어가시니까 올해 굳이 들어가시려는 분들 중에는 영주권 중에 이제 빨리 나오는 나라 받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주로 중남미 국가 영주권이 대략 2천만 원 선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단체들은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3년만 해외에 갔다 오면 되니까 이러한 자격 요건 완화로 인해서 또 다른 형태의 조기 유학 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조기 유학 수요를 흡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부유층을 위한 귀족 학교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연말까지 관련 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한승수 총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자원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행하고 있는 이상호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한승수 총리와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총리는 양국 간 우라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6년까지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우라늄의 10%에 달하는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 양국 간의 관계가 저의 방문을 통해서 더욱더 아주 가깝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событием в дальнейшем укреплен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между Узбекистаном и Кореей. 양국은 또 막대한 양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한강 추스트 유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유전 광구에 대한 6개월간의 독점 탐사권도 따냈고 대규모 천연가스전 2곳도 함께 탐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이들 나라들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회 간접 자본 분야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당장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는 발전소와 공항의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고 화학 플랜트 건설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순방에 동행한 기업인 64명 중 자원 에너지 분야가 25명이고 나머지는 건설, 조선, 금융 분야로 꾸려져 있는 것만 봐도 우리 자원 외교의 기본 전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이 다소 늦기는 했지만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잘 추진하면 바로 이곳이 한국 자원 외교의 소중한 텃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추겐스에서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천둥과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서해상에서 접근한 비구름이 현재 서울과 광주, 인천 등 서해안 지방부터 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 곳곳에 천둥 번개가 치고 강한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륙과 산간 지방은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돌풍과 우박의 원인은 극심한 대기 불안정입니다. 현재 서해 상공에서 영하 25도의 매우 찬 공기 덩어리가 접근하고 있는데 하늘과 지상의 기온차가 밤새 40도나 벌어져 대기가 요동치겠습니다. 초속 10m 이상의 순간 풍속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고 내륙 지방에서는 우박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바람과 천둥 번개는 내일 낮에도 계속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과 경상북도가 20에서 60mm, 그 밖에 전국은 10에서 30mm로 서울, 경기와 충청, 남부 일원의 건조주의보는 오늘 저녁 모두 해제됐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떨어져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대관령 8도로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 박지성 선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2년 연속 우승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보너스로 15억 원 이상을 받는다는군요. 김세희 기자입니다. 박지성의 맨유가 또다시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10경기 이상 출장자에게 주어지는 우승 메달을 목에 건 박지성은 동료들과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박지성은 예상대로 선발 출장에 68분간 공수의 주역을 해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선발 출장한 27경기 모두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지성 불패 공식을 붙였습니다. 저로서는 이 클럽에 있는 한 또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발전해서 좀 더 좋은 선수로서 또 맨체스터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 연봉 57억 원인 박지성은 출전 수당으로만 10억 원을 벌었고 이번 우승으로 5억 7천만 원을 보너스로 받게 됐습니다. 오는 22일 챔피언스 리그까지 우승하면 박지성은 10억 8천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MBC ESPN이 중계한 이 경기는 케이블 텔레비전으론 경이적인 시청률 6.76%, 점유율 30.4%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포브스지 선정 최고의 팀의 주전으로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당당히 2년 연속 우승을 이끌어낸 박지성. 이제 그의 목표는 바로 챔피언스 리그 우승입니다. MBC 뉴스 김세희입니다. 안락사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존엄사가 있습니다. 품위 있게 죽게 해달라는 문제 제기이고 권리를 뜻하는데 생명이 뭐냐는 관점에 따라 찬반이 맞서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신재원 기자가 최근 중환자 가족이 낸 헌법 소원을 알아봤습니다.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75살 김모 씨의 가족들이 낸 헌법 소원의 내용은 환자가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달라는 것. 그런데 국가가 소생 가망성이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존엄사법을 만들지 않아 김 씨가 그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공호흡기를 통해 김 씨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가족들의 말입니다. 실제로 김 씨 가족의 진술서에는 김 씨가 평소 혹시나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호흡기는 절대 끼우지 말아달라고 자주 이야기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 양심의 자유권, 건강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락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연명 행위를 중단하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하는 존엄사는 약물 투여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와는 분명히 구별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엄사 혹은 자연사를 환자분이 원할지라도 의료인들이 그걸 어떻게 환자분을 도와줄 법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대만, 프랑스처럼 존엄사법을 빨리 제정하지 않으면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종교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존엄사를 소극적 안락사로 보는 견해도 있어 존엄사 허용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재원입니다. 미국 중부에 지난 주말 토네이도가 강타해 지금까지 20명 넘게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200명이 넘습니다. 이필희 기자입니다.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나뒹굴고 자동차들은 여기저기 뒤집혀 있습니다.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토네이도는 멀쩡한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 사람이 살던 곳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마을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The house started moving over there. It wasn't 30 seconds, I'm sure. And we ended up between that tree and my gas meter. 오클라호마 피처시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틀 동안 미주리주와 조지아주까지 강타했습니다. 피처시에서 7명, 미주리주에서 14명 등 현재까지 23명이 숨졌으며 조지아와 애틀란타에서는 8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Like a bomb dropped out of the sky and hit and just destroyed everything in its path. 피해가 시골 지역에 집중돼 구조 작업이 더딘 데다 부상자도 240명을 넘고 있어 앞으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필입니다. 사이클론이 휩쓴 미얀마는 이제 190만 이재민이 숨질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강제로라도 들어가서 구호를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정환 특파원입니다. 사이클론 피해 지역에는 아직도 사람과 동물 시체들이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은 밀려드는 환자들로 가득하지만 약도 의사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대로라면 190만 이재민 대부분이 죽을지 모른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만 미얀마 군사정부는 여전히 외국 구호 인력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태국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의 대재앙을 막을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Reaching too few and too slowly. Many relief has arrived over the weekend. However, the scale of need is so large.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미얀마에 강제로 진입해서라도 구호 활동을 폐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보스니아와 수단에서 현지 정부의 동의 없이 구호 활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미얀마에는 오는 목요일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 지역으로 가는 교통로마저 끊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MBC 뉴스 오정환입니다. 국방부는 장병 급식용 외국산 쇠고기 수입 계약이 7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오는 8월 1일부터 국내산 쇠고기 15g만 장병들에게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병 1인당 하루 35g이었던 쇠고기 급식량은 15g으로 줄게 되는데 국방부는 줄어든 외국산 쇠고기 20g의 열량은 오리고기 등으로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시쯤 전남 여수시 평사리 바닷가에서 29살 김모 씨가 함께 교회 수련회를 왔다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진 19살 박모 군을 구하려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숨지고 박 군은 실종됐습니다. 또 낮 1시 반쯤에는 전북 순창군 유등면 한 하천에서 부모를 따라 교회 야유회를 온 12살 조모 군이 물놀이를 하다 갑자기 깊어진 물에 빠져 숨지는 등 오늘 하루 물놀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세계 출판 올림픽으로 불리는 2008 국제출판협회 IPA 서울 총회가 오늘 개막식을 갖고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책의 길, 공존의 길이란 주제로 세계 60개국에서 출판인 700여 명이 참가한 서울 총회는 중국 출판의 오늘과 불법 복제 문제 등 다양한 출판 현안을 논의하고 출판 산업의 미래를 전망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개막식에 참석해 출판 정책을 규제에서 지능과 육성으로 바꾸겠다고 말하고 우수 우량 도서의 출판 지원과 도서 물류체계 현대화, 디지털 출판과 우리 책의 해외 번역 출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어린 꼬마 8명이 보름 동안 출가해 동자승 체험을 했습니다. 이 동자승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문호철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동자승의 새벽은 정막입니다. 공다 스님의 눈은 천근 만근. 새벽 공기는 차게만 느껴집니다. 밖은 예불 준비로 분주합니다. 졸지도 않고 합장 배례의 열심인 사이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오늘 하루 바쁜 일정을 소화하려면 아침 공양에 배를 두둑히 채워야 합니다. 110년 역사의 명동성당 방문. 연꽃을 받아든 신부님의 환대는 극진합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종교인들이 되기를 바라랍니다. 어버이날이라 그런지 스님 이전에 어린 꼬마인 동자승들의 할머니 자랑이 이어집니다. 할머니가 당연 2명이지. 엄숙한 성당이지만 이유 없이 웃음이 터져나오고 모든 것이 신기해 보이기만 합니다. 종교 간의 화합과 그리고 또 대화와 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간에 서로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종교 순례는 이슬람 사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오늘까지 보름 남짓 동안 연등행렬 참석에 청와대 방문까지 그야말로 바쁜 일정을 보낸 동자승은 이제 내일이면 다시 세상 어린이로 돌아갑니다. 오승경언은 어린아이와 같이 지내면 마음의 망상이 저절로 없어진다고 말했고 예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자승의 미소에서 극락을 봅니다. MBC 뉴스 문호철입니다. 현재 서해안 지방부터 비가 오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쪽으로부터 폭넓게 자리 잡은 비구름이 점차 내륙 지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천둥, 번개가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이 많아지고 있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영동과 경북 지방 20에서 60mm, 서울과 그 밖의 지방 10에서 30mm가량입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아져 다소 쌀쌀하겠으니 체온 관리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쪽에 자리 잡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느린 속도로 오늘 밤과 내일 우리나라를 통과해 모레쯤 동해로 물러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3도,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구 17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지방도 비가 오겠고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해와 동해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에서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